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은 아마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질문일 거예요. 특히나 대중적인 소비가 잘 이루어지는 영화나 게임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는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이기도 하죠. 제가 아무래도 좀 한국인이니까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세계적인 게임 제작사 블리자드에서 제작한 오버워치라는 게임에서는 대한민국의 도시인 부산이 주요 맵으로 등장하고, 심지어는 한국 특유의 그런 문화, 이미지들을 굉장히 잘 그려내서 많은 호평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 밖에도 세계적인 게임에서 한국의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한다든지 또는 한국 국적을 가진 캐릭터들이 등장한다거나 할 때는 굉장히 반갑고 아무래도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이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마블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일부 장면을 한국에 와서 촬영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었었죠. 더 나아가 매트릭스 감독으로 유명한 워쇼스키 감독이 2144년 한국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고 서울이 아시아의 중심이 된다는 설정의 클라우드 아틀라스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한다든지, 이렇게 대한민국이 대중적인 미디어에서 다뤄지고 할 때면 저를 비롯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반갑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자랑스럽고 이렇게 좀 긍정적인 반응들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항상 이렇게 좋고 긍정적인 모습으로만 묘사되어 왔던 건 아니에요. 1998년에 개봉한 릭 베송 감독의 택시라는 영화에서는요, 한국인을 막 24시간 일만 하고 돈만 밝히는 이민자로서 묘사하기도 했었고요. C'est des Coréens. C'est une vraie plaie pour le boulot ces mecs-là. Ils bossent 24 heures sur 24.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인 하와이 5 시즌 2에서는 한국의 파주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한 에피소드가 나오게 되는데, 파주가 약간 굉장히 그 아마존 열대 기후처럼 보여진다든지 좀 지나치게 낙후되고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한다든지, 심지어 여기 보면은 파주도 폐주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의도한 건지 모르겠으나 좀 잘못 쓴 거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좀 고증에 어긋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로스트라는 시리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서울 한강대교가 등장을 하는데, 그 한강대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강대교랑은 굉장히 좀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모습이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좀 어설프게 묘사가 된다거나 할 때면 좀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아쉬움이 들기도 하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대한민국에서 제작된 미디어에서는 다른 나라들을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왔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미디어들도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전년도 2022년에 방영되어서 많은 화제를 모았던 빅마우스라는 드라마에서는 이 대사 중에 태국의 대표 음식인 똠양꿍을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어요. 너 같은 사이코 새끼를 낳고 도대체 뭘 드셨는지. 똠양꿍? 이 제작사에서 태국이라는 나라를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태국인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굉장히 좀 오해가 생길 만한 그런 대사였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비슷한 케이스로 버드맨이라는 영화에서도 한국의 그 김치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There's something that smells nice, you know? Something It all soothing. smells Listen, I like can't. fucking kimchi. 설령 그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어쨌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들을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이 특정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들이 오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케이스로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에서는 베트남 월남 전쟁에 대한 역사를 좀 이제 왜곡해서 표현했다는 이유로 베트남 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좀 상영 중지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아씨들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 측에서도 이에 대해서 향후 콘텐츠 제작에서 이런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콘텐츠 제작에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 제작되는 콘텐츠들 또한 아무래도 이제는 전 세계적인 좀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제작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화 같은 대중 미디어를 통해서 특정 국가의 어떤 특정 모습들이 이제 노출이 됨으로써 되게 편향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음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들은 예전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일부 영화들에서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묘사를 할 때는 굉장히 좀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또는 되게 야만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툭하면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막 그 기관총들을 계속 쏴댄다든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묘사된 영화들을 꽤나 익숙하게 좀 접해 오셨을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특정 국가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든지 이 나라는 원래 이런가 보다 이런 식으로 편향적인 이미지를 좀 갖게 된다든지 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이렇게 대중적인 미디어에서 특정 국가의 편향적인 모습들이 비춰지는 일은 아무래도 특정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제작 시에도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럼 반면에 제작사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사실 좀 그 이전에 우리가 미디어라는 것의 특성에 따른 한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화의 장르나 스토리, 그리고 재미와 몰입감을 위한 뭐 연출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는 특정 국가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묘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우리가 한 영화 안에 우리가 넣고 싶은 이미지들을 다 넣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제 드라마 수리남이 그런 하나의 예시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수리남이라는 드라마의 특성상 마약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리남을 배경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마약 카르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리남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 물론 수리남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될 텐데 자신들의 나라가 되게 마약이 성행하고 마약 국가로서 비춰진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수리남 입장에서도 마냥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장르 특성상 또 드라마의 어떤 재미와 몰입감을 위해서는 그 이야기들이 일부 좀 각색이 되거나 특정 부분들이 좀 과장되어 묘사된다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사에서 정말 그 국가를 비하하거나 뭐 왜곡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미디어 특성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부분들, 타협해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작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언급했던 마블의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촬영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촬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마블 스튜디오랑 한국관광공사랑 양해각서라는 것을 직접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제 각서 내용에 따르면 뭐 영화 촬영간에 서로 이제 협조를 하겠다라는 내용을 시작으로 제작 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좀 긍정적으로 묘사를 한다든지 자국의 이미지 홍보를 위한 좀 협조를 한다든지 등의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또 다른 예시로 같은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블랙팬서라는 영화에는 와칸다라는 가상의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죠. 소코비아라는 가상의 국가 또한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예 가상의 국가를 만들어서 특정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거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것 또한 이런 하나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제작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심혈을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좀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대중 미디어 안에서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영화를 제작하는 제작사의 관점에서, 또 하나는 영화를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들의 관점에서. 이제 제작자의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요즘에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OTT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면서 제작되는 미디어들이 세계적인 파급력을 갖게 된 만큼 사실 책임감도 그만큼 커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작되는 이런 미디어 콘텐츠 안에 특정 국가가 등장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시청자의 관점에서는 미디어라는 것의 특성상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는 하되 이렇게 미디어에 나오는 일부 장면만을 가지고 이 나라는 원래 이런가 보다, 저 나라는 원래 저래, 이런 식의 편향적인 시선을 갖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작사와 시청자들이 함께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앞으로도 더욱 좋은 재밌는 컨텐츠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